기생충 이후로 두 번째 한국 영화는 아니고 드라마인데 그 넷플릭스의 킹덤 있잖아요. 전 최근에 봤거든요. 시즌 1 에피소드 6개 나와 있고 오늘 13일 금요일 날 시즌 2가 이제 업로드 된다고 하는데 아직 안 봤고요. 뭐 그냥 안 보고 있었는데 이 배우가 나와? 하면서 봤어요. 저는 이 허준호 배우의 얼굴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정말 멋있는 얼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허준호 배우가 나온다고 하면서 봤어요. 며칠 전에. 별 생각 없이 안 보고 있다가 허준호 배우가 나온다길래 너무 궁금해져서 봤는데 뭐 굉장한 명작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 번에 다 몰아서 일단 에피소드가 6개밖에 안 되니까 그 감독님도 말하셨다시피 거의 긴 영화를 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한 호흡에 달릴 수 있는 그런 드라마여서 되게 영화처럼 잘 봤고 저는 그 김은희 작가님의 다른 작품들을 보지를 않아서 명성은 익히대로 알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체험한 적은 없는데 재밌었어요. 재밌는 요소가 많은 드라마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한국 드라마를 봤어요. Dear My Friend를 마지막으로 봤었는데 아무튼 저는 배우들 자체에 포커스를 맞춰서 일단 그렸잖아요. 이거 배두나 배우. 이 배우가 갖고 있는 그 특유의 나른하면서도 뭔가 약간의 그 예민한 도시적인 신경질적인 느낌이 약간은 묻어있는 것 같은 거. 좋은 의미에서의 매력적인 의미에서의 되게 재미있는 얼굴이고 매력적인 얼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좋아요. 그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얼굴이 그대로 보여서 분명히 뭔가 하지 않은 것 같은 그 얼굴이 너무 좋고 영화 찍을 때도 거의 메이크업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뭐 얼굴이 상기된다든지 미묘한 변화가 메이크업 밑에 묻히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그리고 실제로 이 배우가 나온 영화들 보면 정말 그런 게 진짜 자연스럽게 얼굴에 드러나잖아요. 킹덤이라는 그 드라마가 이슈라고 하는 건 알고 있었고 뭐 들리는 기사들도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무슨 연기력 논란 같은 게 약간 있더라고요. 이게 시대극이니까 판타지긴 하지만 어쨌든 조선 배경인데 말투가 사극 말투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건 들었는데 보니까 괜찮던데? 왜냐면 그게 무슨 태조왕건 같은 진짜 있었던 거를 막 똑같이 고증해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판타지이고 그리고 뭐 말투가 배두나 배우뿐만 아니고 다른 연기자들도 어떤 순간에서는 되게 우리가 요즘에 하는 것 같은 말투를 쓰더라고요. 막 에이씨 막 이러기도 하고 그런 것들 저는 나쁘지 않았어요. 뭐 너무 사극이라고 해서 옛날 배경이라고 해서 막 너무 무겁게 막 그 옛날 말투를 쓰느라고 오히려 그거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판타지 배경인 드라마는 조금 더 그 융통성 있게 여유 공간을 확보해줘도 더 재밌는 연기가 나오지 않을까. 오히려 저는 보는 내내 그게 더 재밌었고요. 그 외에 뭐 캐릭터가 너무 평면적이라든지 화를 쥐는 방법, 저는 그런 건 잘 모르지만 그런 게 좀 잘못된 부분이 많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뭐 대세에 지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재밌게 보면서 특히 딱 그 허준호 배우가 딱 나왔을 때 이 마술을 치면 뭔가 풍미가 확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 배두나 배우는 약간 좀 서양화 드로잉 느낌으로 그리고 싶었고 이 배우의 이 나른한 느낌, 포슬포슬하면서 가느다랗고 얇지만 인상이 한눈에 느껴지는 미학적으로 아름다운 그 느낌을 조금 담아서 모던한 드로잉처럼 그리고 싶었고 어릴 때 무슨 세시, 신디 더 포키 뭐 이런 잡지 있었어요. 여자애들이 보는 잡지. 거기에 꼭 배두나, 김민희 뭐 이런 배우, 신미나 이런 얼굴들이 잡지 표지 장식을 많이 했었는데 저 배두나 배우 그때부터가 이제 기억이에요. 첫 기억. 저는 제일 인상 깊게 본 작품은 아무래도 이제 복수는 나의 것. 제가 박찬욱 감독님 작품 중에 제일 좋아하는 그리고 한국의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영화 중에 정말 거의 제일 좋아하는 영화 아마도 5손가락 안에는 들 것 같아요.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영화를 전 정말 너무너무 재밌게 봤고 거기서 신하균 배우랑 배두나 배우의 그 앙상블이랑 그 연기를 하지 않고 둘이서 그렇게 이불 위에 앉아만 있어도 그 씬만으로도 너무 느껴지는 그럼 뭐 플란다스의 개라든지 뭐 괴물 뭐 물론 공기인형 문제작 클라우드 아틀라스. 저는 클라우드 아틀라스 좋은데 그 되게 욕 많이 먹고 있잖아요. 너무 남들 다 아는 얘기를 무슨 뭐 윤회 뭐 이런 거를
막 되게 있는 척하면서 잘난 척하면서 찍었다고 평론가들이 되게 욕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되게 재밌는 동화책 읽는 느낌이었거든요. 그 처음에 딱 톰 행크스가 이렇게 무슨 이상한 행성 같은 데 앉아가지고 너무 극적인 분장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거기 나오는 음악들도 되게 그 동화적이지 않았어요? 되게 가벼운 아름다운 환상적인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읽었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멋진 좋은 배우들이 계속 이렇게 분장을 하는 그 시각적으로 얼마나 많은 그 자극적인 그 스파이스들을 막 주잖아요. 거기 나온 음악도 좋았고 거기서 배두나 배우를 보고 저는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되게 좀 반해서 그때부터 약간 배두나 배우를 눈여겨보게 되었고 배두나 배우가 뭐 대단한 무슨 메소드 연기를 하는 명 연기를 펼치는 그런 배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배두나는 대체될 수 없는 배우인 게 그게 제일 큰 장점이고 강점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무슨 역할을 연기를 해도 다 자기가 자기 안으로 이렇게 소화를 시켜서 자기 걸로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 킹덤에서의 섭이 역할도 배두나 같이 하잖아요. 막상 본인은 되게 메소드 연기를 신봉하는 뭐 거의 그 정도의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것은 뭐 본인이 그 가고 있는 지향점인 거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갈래로 보여질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래서 좋아요. 모든 것을 다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가 그걸 의도했건 아닌 건 간에 자기 스타일로 내뿜어내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 나를 깊이 파고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연기자건 미술하는 사람이건 작가건 간에 나의 일상생활과는 관계없는 어떤 판타지적인 그런 세계를 창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단 작가 중에 뭐 마르케스 아니면은 진짜 자전적인 이야기를 잘 풀어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작가로 치면 배두나 배우 같은 경우는 후자인 것 같아요. 나를 계속 연구하고 나를 드러내고 내가 어떤 걸 먹어서 소화시키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뿜어낼지를 계산했건 안 했건 간에 방법으로 보여주는 배우가 배두나 배우인 것 같고 그리고 이 허준호 배우는 원래는 아마 보면 다 아실 건데 윤두서라는 조선의 화가가 있었는데 조선시대에 그 사람의 그 자화상이 되게 유명해요. 한때 동양화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뭐 여기 갤러리 이런 데 보러 다니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동양화는 배운 적도 없기도 하고 뭐 그리려 본 적도 없었지만 그러니까 이 배두나 배우를 약간 서양화 드로잉처럼 그리고 허준호 배우의 얼굴은 되게 동양화 그런 초상화처럼 그리고 싶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가진 게 없다 보니까 결국 서양화 수채화처럼 돼버렸지만 최대한 동양화 느낌을 내기 위해서 터치를 최대한 자제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너무너무 멋지다고 생각하는 마스크예요. 세상에 이 배우 얼굴을 보면 특히 여기서 이제 막 갓 쓰고 그런 모자를 딱 쓰고 이 얼굴로 딱 나오는데 그거 자체로 그냥 되게 만져보고 싶어요.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만져보고 싶어요. 조각상처럼 얼굴 만들어보고 싶기도 하고 이렇게 떠보고 싶기도 하고 이 얼굴에 이거를 빨리 간직하고 싶어요. 이거는 남겨놔야 되는 것 같아요. 좀 또 잘 그렸어야 되는데 이 처음에 그 윤주서 얘기를 제가 하면서 조선시대 동양화 그 초상화처럼 그리고 싶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조선시대 동양화는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존경하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그 간단하게 한중일만 비교해봐도 우리나라 초상화는 진짜 사실적이거든요. 사실 테크니컬한 방법적인 측면에서 동양화가 무슨 뭐 어떤 과학적인 그런 게 없이 뭐 원근이 없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그림은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 너무 이상하고 왜 그렇게 해석하는지 모르겠고 너무 재미없고 따분하고 웃기고요. 너무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조선시대 동양화 초상화가 훨씬 그 인물에 대한 해석을 잘 보여주는 면이 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초상화들 몇 개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은 왕의 어진을 그리는데도 여기 난 막 그런 혹 같은 거? 무슨 사마귀 같은 거? 그런 걸 그려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분명히 체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왕이 했든 뭐 어쨌든 뭔가 체크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주변에. 그 사람이 놓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그뿐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고 다른 거 보면 너무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얼굴에 무슨 약간 수조 자국 같은 그런 이상한 거를 약간 무슨 괴질을 앓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정도로 보이는 무서운 그런 자국을 여과 없이 그대로 너무너무 심하게 다 드러내는 그런 초상화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그들 다 오케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 그걸 오케이 하지, 다 자기 그림 그려달라고 해서 초상화 앞에 이렇게 모델로 하면 더 예쁘게 더 멋있게 그려주길 원하는 게 사람의 좀 일반적인 마음일 텐데, 그렇게 자기 얼굴을, 저는 그게 되게 수준 높은 어떤 담론이 형성되어 있는 시대에서만 가능한 어떤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면에 일본의 도쿠가와 이에야스 초상화 같은 걸 보면은 말년에 무슨 간경화였나? 아무튼 간 관련 질환을 앓다가 죽은 걸로 기록이 돼 있는데, 뭐지 그거? 게이샤처럼 하얗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분장을 했더라고 하더라도 그것 또한 감추기 위한 것이잖아요. 뭔가를. 저는 그 조선의 초상화를 훨씬 더 저에게 그럴 자격은 없지만 높이 쳐주고 싶어요. 그렇게 그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배우의 얼굴을 어떻게 그렸는지 그거에만 포인트를 맞췄고요. 요 다음에 이제 킹덤에 대해서, 그것 또한 간단한 것들인데 그건 이제 드라마 자체에 포커스를 맞춘 것들을 좀 그려보려고 해요. 일단 킹덤 1은 여기까지.